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 책을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몇 글자를 가지고 와라 레프트 함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가지고 와라 라이트 함수가 있고, 중간에서 몇 번째부터 몇 글자를 가지고 와라 미드 함수가 있어요. 예제는 뒤에 나오니까 좀 이따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로워라 그래가지고 로워 가로 안에 쌍따옴표로 묶어가지고 대문자가 나와요. 지금은 코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대문자 코리아를 로워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로워 함수. 그 다음에 반대로 어퍼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어퍼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퍼라고 해가지고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프로퍼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트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에 공백이 아무리 많아도 트림으로 묶어주면은 공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공백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트림은 공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공백을 모두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이 트림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지금 하는 거 뒤에 문제 나오니까 그때 한번 해보면 되고. 자, 한 장 넘기면은 find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실기보다는 필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옆에 밑줄 대소문자 구분 밑줄 한번 치세요. 대문자 소문자 자 구분해 갖고 찾는다 이런 뜻인데 거기 예제를 보세요. 예제에 는 find 가로 안에 대문자 x 그 다음에 콤마 하고서 쌍따옴표 안에 xl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문자 x가 엑셀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2야 결과가. 쉽죠? 자, 그래서 결과가 2예요. x가 엑셀에서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서치 함수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find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밑줄 대소문자 구분 안함 밑줄 한번 치시고 필기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5번 예제를 보시면은 는 서치 가로 안에 대문자 n이라 그랬어요. 대문자 n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쌍따옴표 안에 소문자로 프린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문자 n을 찾아라 그랬는데 프린터에서 n이 네 번째에 있잖아요. 그쵸? 네 번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값 n은 대문자라 하더라도 이 서치 함수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서치 대신에 find가 들어갔어. 그래서 find 가로 안에 대문자 n 콤마 프린터 소문자 이렇게 나오면은 0으로 나와요. 0.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가 없으면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치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대문자 n을 찾아라 그래도 소문자 n도 찾고 대문자 n도 찾아요. 그 n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몇 번째 칸에 있는지 출력하는 게 서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문자열 개수 출력하는 len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len 하고서 컴퓨터 활용 능력 그러면 총 7글자니까 7이라고 나와요. 7. 그래서 len은 가로 안에 글자 수를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함수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고 눈으로 읽고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거랑 비슷한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선수명 대신에 연차 가로 안에 나이 가로 닫고 그거랑 똑같은데 어제 한 거랑. 그래서 연차 대신에 선수명이 들어가고 가로 열고 팀명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는 선수 자 선수명은 이따 함수로 구하면 되고요.
이어서 앰퍼센트 앞뒤로 일단 공백을 하나 집어넣지 뭐. 공백을 하나 집어넣고 쌍따옴표 안에 가로가 열고 이어서 팀명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로를 닫아주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하는 거예요. 선수명 나오고 가로 열고 팀명 나오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명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첫 문자를 대문자로. 자, 이럴 때 쓰는 함수가 뭘까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 프로포예요. 프로가 앞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수명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프로포. 자, 프로포 이렇게 네 글자 쓰면 이게 나와요. 네, 첫째 문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자, 이렇게 프로포 하고서 선수명 아래쪽에 내리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D3 요게 선수명이에요. 프로포 첫 글자만 대문자. 이렇게 선수명을 첫 글자만 대문자 하고 가로 열고 팀명이 나와야 되는데, 팀명은 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자, 팀명은요,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는 어퍼예요. 어퍼. 네, 어퍼예요. 그래서 자, UP 어퍼 팀명 바로 밑에 거 누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네요. 네, 결론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결론은 프로포 첫 글자만 대문자, 요거 선수명이에요. 요거 선수명. 자, 그 다음에 가로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어퍼 팀명이에요. 팀명. 어퍼는 팀명 C3 이어서 가로를 닫아줘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네, 몇 번 한번 해보시고 완전히 자기께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면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컷이 됐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문자열만 추출하여 닉네임에 표시하세요. abc 골뱅이 네이버닷컴 그러면 abc 그러니까 골뱅이 앞쪽까지만 가지고 오세요. 이런 뜻이네.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네요. 첫 번째 열에서 골뱅이가 있는 곳 바로 전까지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미드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될까? 미드 중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요 이메일에서 스타트 넘버가 무슨 뜻인가요?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가져올 거니? 몇 번째부터 가져와요? 첫 번째부터 가져오지. 그쵸? 첫 번째부터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지. 1, 자, 몇 개 갖고 올 거니? 넘버 차즈. 몇 글자 갖고 올 거니? 몇 글자기는 골뱅이 앞쪽까지 갖고 올 건데, 그래서 내가 골뱅이의 위치가 만약에 7이야. 그러면 7 앞쪽에 있는 6까지만 갖고 올 거야. 6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골뱅이 위치가 8이야. 그러면 하나 뺀 7까지 갖고 올 거고, 그렇게 바뀌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몇 글자 갖고 오는 거는 골뱅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골뱅이의 위치의 값을 구하는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search하고 find가 있는데 여기서는 search를 찾으라고 했네요. 그래서 S2까지만 하면 search가 나오겠습니다. 탭을 눌러요. 하하, 이거 참. 자, 탭을 눌러요. 자, 탭을 눌러요. 탭을 눌러 놓고서, 자, 여기 search. 내가 찾는 값을 써야 돼. 찾는 값이 뭘 찾아야 돼요? 골뱅이 찾아야지. 골뱅이를 찾아야지. 골뱅이의 위치값 하나 전까지만 출력해야 되니까. 골뱅이를 찾아라. 콤마 어디에서? 요 이메일에서. 첫 번째 이메일에서. 이메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골뱅이의 위치가 몇 번째 칸이니 여기에서 찾아, 이런 뜻이에요. 여기 j3이 얘니까 여기에서 골뱅이의 위치를 찾아, 이런 뜻이에요. 골뱅이의 위치가 중간 정도에 있겠죠. 이렇게. 자, 골뱅이보다 앞에 것까지 갖고 와야 되니까 골뱅이보다 빼기 1, 하나가 더 적게 빼기 1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자, 보세요. j3의 첫 번째 글자부터 골뱅이가 있는 곳까지 하나 전까지 갖고 와라. 골뱅이가 있는데 골뱅이까지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골뱅이는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골뱅이는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러브99 나머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선생님, 거기 여섯 번째 네. 그 J3 이메일 처음에 미드 함수 줬을 때요. 미드 함수. 예. J3도 하고 첫 번째부터. 그다음에 골뱅이 전까지 해서 아까 6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앞에. 네. 근데 그 6 대신에 지금 이 서치하고 골뱅이 문자 그치. 들어가고 이 들어가고. 그치. 자, 보세요. 1, 2, 3, 4, 5, 6. 골뱅이 몇 번째 있어요? 7번째 있잖아요. 그쵸? 근데 6개 갖고 올 거잖아. 빼기 1 하는 거지. 그래서 빼기 1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빼기 1을 한 거야. 이게 골뱅이의 위치가 7이에요. 7. 7번째 있어요. 근데 6개만 갖고 올 거야. 6글자. 그래서 빼기 1을 해주는 거지. 6글자만 가져와. 첫 번째 글자부터 6번째 글자까지 갖고 와.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글자부터 6개 갖고 와. 이런 뜻이에요. 어렵고요. 이렇게. 요것도 몇 번 해보세요. 시험 문제는 좀 나왔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는 좀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3번 표 1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면은 레프트 함수예요, 라이트 함수예요? 오른쪽이니까 마지막 문자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라이트 함수 쓰시면 돼요. 라이트 함수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M이면은 남성용, W면 여성용, O면은 아웃도. 출력값이 남성, 여성, 아웃도. 출력이 몇 개예요? 출력이 3개면은 if문은 2번만 들어가면 되고요. 출력이 4개면 if문 3번만 들어가도 되고, 지금은 if문 2개를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는 하신 다음에, 자, 는 하신 다음에 if 만약 제품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가, 제품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 있죠? 요거 요 오른쪽에 한 글자가 M이면은 남성용, W면은 여성용, O면은 아웃도어. 이렇게 출력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실 때
오른쪽에서 R-I-G-H-T R-I right 하고 첫 번째 제품 코드 클릭을 하고 콤마 1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M이랑 똑같니? 그러면은 M이랑 똑같으면은 남성용이라고 출력을 하세요. 쌍따옴표에 남성용. 자, 남성용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if문을 한 번 더 써가지고 W인지 O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성용인지 아웃도어인지 또 한 번 비교를 해야 돼. 자, 우리가 비교할 때 요 if문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대부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if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다. 자, if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복사는 요거예요. 종이 2장짜리. 자, 복사는 컨트롤 C 아니면 저 종이 2장짜리. 자, 종이 2장짜리를 누르시고요. 요 끝에다 클릭하세요. 종이 2장짜리 복사하기 누르시고 끝에다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위에 있는 아이콘 요거를 눌러줘야 이제 붙여넣기가 돼요. 자, 붙여넣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남성용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 오른쪽에 한 글자가 이번엔 W야.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한 글자가 W이면 여성용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웃도어로 출력을 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value if true로 여기 이제 value if true고요. value if out이 없어요. out이 여기에 있어야 돼. out이요. 자, 그래서 거짓일 경우에는 out도어. 자, 이렇게 해서 if문이 2개 있으니까 괄호도 2번 닫아야 돼. if문의 개수만큼 괄호를 닫아주면 좋겠습니다. if문의 개수만큼 right if문을 2번 쓰면은 결과가 3개 있는 거예요.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를 했어요. 요 if문부터 여기까지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해가지고 만약 오른쪽에 한 글자가 W면 여성용, 나머지는 아웃도어 이렇게 되고 이 검은색 가로가 나올 때까지 괄호를 여러 번 닫았어요. 이렇게 검은색 가로가 나올 때까지. 요거 중요해요. 요거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보세요. 요거 중요해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네, 이제 한 문제당 8점씩. 네. 자, 볼게요. 4번에 학과 앞에 세 문자. 앞에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앞에니까. 그쵸. 레프트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학일자의 연도니까 이어 함수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문자로 표시해라. 로우 함수 쓰면 되겠고.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자, 그 예제가 항상 나와요. 거기 표시 예가 항상 나오는데, 자, 헬스케어가 있어요. 과가 헬스케어가 있는데 왼쪽에서 세 글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왼쪽에서 세 글자. 학과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만 갖고 오래요. 왼쪽에서 세 글자. 자, 그래서 세 글자를 갖고 오려면은 left left 함수를 쓰고 텍스트는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자, 왼쪽에 있는 학과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넘버 차즈. 왼쪽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건데 물어보는 거니까 3. 그래서 레프트 함수는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요. 라이트 함수도 2개가 들어가고. 선생님, 네. 근데요, 어떤 거는 우리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미드에 미드. 지금 미드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잖아. 자, 레프트 말씀드렸고 라이트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미드는 이 가로 안에 이게 3개가 들어가는 거야. 3개. 그래서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2개만 들어가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드는 중간이라는 거니까 그 중간이 또 몇 번째 있는지 모르니까요. 미드 가로 안에 문자 클릭하고 콤마 뭐 2,2 그러면 두 번째부터 2개를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HEA만 출력이 되는데 거기 이제 예제를 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2025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입학일자의 앞에 연도. 입학일자의 연도를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연결해서 출력하려면 %를 해줘야 돼요. %, 이어서 2022를 출력해. 그래서 이어 보이지도 않네. 클릭하고 위로 자, 이어서 이렇게 해서 가로까지 닫자. 자, 요렇게 하시면요, 요게 2022년이 되겠네. 얘가 202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요게. 근데 이 모든 거를 대문자로 바꾸래요. 아,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로 바꾸래요. 이 모든 걸 다 소문자로 바꾸래. 그러면 앞에다가 그냥 소문자 쓰면 되지. lower, LOW 묶어주고 끝에다가 닫아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거를 소문자로 바꿔. 그러려면 lower 가로 열고 끝에다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워 소문자로 바꿔라, 어퍼 대문자로 바꿔라, 프로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라. 자, 그러면은 5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5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을 해서 제품 코드를 표시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표시 예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코드가 소문자 JH, 생산일자가 25년 10월 2일, 인식표가 EK인데 소문자 EK이면 자, 결과가 JH 대문자로 바뀌었고요. 다시 10이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월이네요. 월. 그쵸? 2025년 10월 2일 월. 그 다음에 EK는 인식표인데 대문자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문자로 바뀌고요. 중간에 있는 10은 먼스로 월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 는 하시고, 일단 대문자 바꾸는 건 좀 이따 생각하고요. 자, 여기 있는 코드 있잖아요. 그쵸? 요 코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거 11만 갖고 와야 되고, 11. 요거 11월만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연도는 이어, 월은 month, 일은 day. 요거는 이제 month로 하셔야 돼요. month. 그래서 MON 하면은 MONTH가 나와요. MONTH. month
날짜 클릭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AG 1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이픈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하이픈 있죠? 아이고 하이픈을 빼먹을 뻔했네. 하이픈을 또 잘 넣어줘야지. 앰퍼선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픈을 또 넣어줘야지. 이렇게만 하면 자 보세요. 요렇게만 하면 중간에 하이픈 나오고 월 출력하고 한번 엔터 쳐볼게요. 중간 점검. 아이고 안돼. 아씨 다시 는 요거 클릭하고 앰퍼선트 쌍따옴표에 하이픈 또 쌍따옴표 자 먼스 하고 요거를 클릭하고 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시 요 W가 나와야 돼. W 그쵸? 자 그러면은 이어서 또 하이픈이 나오고 또 이어서 인식표가 나와야 돼요. 인식표 아래쪽에 있는 거 인식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요. 이렇게 월 나오고 이어서 하이픈 나오고 이어서 인식표 나오는데 이 모든 거를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어퍼 함수로 묶어줘야 돼요. 이 모든 거를. 그래서 이 대문자로 전체 다 묶어주려면 이 앞쪽에다가 클릭을 하고 어퍼 UP 이렇게 해주시고 끝에도 가로를 닫아주시면은 다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퍼로 묶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어퍼를 두 번 써도 돼요. 요 A17 앞에 어퍼로 묶고 요 C17 앞에 어퍼로 묶고 이게 두 번 써도 돼요. 어퍼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어퍼 해도 되고. 한 번만 써요. 네 그게 최적화지 뭐. 지금 다운표 들어가고 하이프 들어가는 건데.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앰퍼선트를 가지고서 연결하는 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코드 앞뒤에 공백을 제거 밑줄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공백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주는 함수가 트림 함수예요. 트림 함수가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게 어퍼라 그랬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끝에다가 다시 KR을 추가해서 변환 도서 코드를 만드세요 라고 그랬네요. 자 표시예를 보세요. 중요하다고 그랬어. 표시예가 MNG가 소문자인데 대문자로 바꾸고 하이픈 002 그 다음에 끝에다가 하이픈 KR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앞뒤로 자 여기 보세요. 앞뒤로 공백을 지우라 그랬으니까 트림 이렇게 하시고 얘를 클릭하셔야 돼. 이렇게 이 도서 코드를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도서 코드에서 공백 하나만 남기고 다 제거해 이런 뜻이에요. 물론 지금 공백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쵸? 근데 공백이 있으면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 이런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트림 가로 안에 도서 코드를 클릭해야 돼요. 그게 도서 코드 앞뒤에 공백을 제거한 뒤 그런 뜻이에요. 하시고 이어서 앰퍼선트 이어서 하이픈 002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002가 얘잖아. 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네. 얘는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쌍따옴표 다시 KR인데요. 잠깐만.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 대문자로 바꿔라. 대문자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업하면 되고. 뭐야? 이 끝이야? 아. 뭐 그냥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기분인데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요렇게 어퍼로 묶고 트림으로 공백 지우고 이어서 요거 해주고. 근데 뭔가 왜 허전하지? 뭐 빼먹은 것 같은데 안 빼먹은 거 아니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렇게 쉽단 말이야. KR은 따로 붙였네. 자 여기 보세요. 최적화를 위해서 요 괄호 있잖아요. 대문자 바꿔주는 거는 얘는 어차피 대문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옮길게요, 이렇게. 옮길게요. 물론 끝에 있어도 정답에는 상관이 없는데, 자 최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트림을 어퍼로 묶은 거예요. 대문자로 바꿔라. 그래서 공백을 지우고 대문자로 바꿔라. 이어서 다시 KR을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별게 아닌데 응용해서 나와서 문제예요. 응용해가지고 이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막 헷갈리게 나오니까 말장난이야. 특히 우리말이 어렵잖아요. 말장난이라 어려운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를 잘 봐야 돼. 예. 표시 예를 봐야 돼. 그래서 뭐든지 표시 예랑 똑같이 만들어줘요. 문제가 이해 못해도 표시 예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사용하라는 함수 이용을 해서. 네, 논리함수 페이지 120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함수가 if문이 대표적인 거고요. if 말고도 몇 가지 더 새로 나온 함수도 있어요. 뭐 스위치 함수도 있고 그런 거. 시험 문제에는 자주 출제는 안 됐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제에 나오면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if문이 일단 if문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자 여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총 휴가일수에서 여기 보니까 총 휴가일수가요 16일이래요. 16일 총 휴가일수가 16일인데요 거기서 사용일수가 15일을 사용했네. 그러면 하루 남은 거네, 그쵸? 그래서 사용일수를 뺀 일수가 8일 이상 남았으면은 빨리 휴가를 쓰라고 휴가 독촉을 한대요. 그 다음에 4일 이상 남았으면 독촉은 아니더라도 휴가를 권장하래. 돈 주기 싫어서. 4일 미만이면 그냥 공백이래요. 그렇게 하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16일인데 15일을 썼어. 그럼 하루 남았죠. 하루 남았으니까 4일 미만에 해당이 되니까 여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공백일 거야, 공백. 자, 그럼 결과가 몇 개인지 보세요. 휴가 독촉, 휴가 권장, 공백. 그러면 if문이 몇 개 들어갈까요? 결과가 3개니까 if문 몇 개 들어가요? 결과가 3개면 if문은 두 번 들어가지. 결과보다 하나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아시고 하면은 if문 2개 들어가면 복사 한 번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if 만약 탭 눌러가지고 탭 눌러서 자 이거예요.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빼야 돼. 그게 며칠 이상이 남았으면 뭐 휴가 독촉 권장 공백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16을 클릭해야 돼. 16을 클릭하는데 얘는 고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고정돼야 돼. F4를 눌러가지고 고정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변해요, 변해.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되겠고요. 얘에서 빼기 옆에 있는 애 클릭 이렇게. 그쵸? 16에서 15일을 빼야 되잖아. 총 휴가. 그게 8일 이상 크거나 같다 8 이렇게 하는 거지. 크거나 같다 8. 왼쪽으로 입을 벌려야 돼요. 이상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콤마 한번 찍으면은 value if true 참일 경우에 값. 이게 참이야. 그러면 회사에서 휴가를 독촉하래요. 쌍따옴표에 휴가 독촉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콤마 한 번 더 찍고 왜 찍냐면 복사하려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복사할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서부터 정확히 쉼표까지 다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쉼표까지 다 드래그를 하셔야 돼. 드래그를 하시고 컨트롤 C 하셔야 돼.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서 붙여넣기 하지 말고 여기 수식 표시줄에서 해요. 여기가 다 보이니까 여기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8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 4로 해야지. 4일 이상 4로 해야지. 거기 8일 미만은 함정이에요. 8일 어차피 이제 8일 이상은 다 걸러냈기 때문에 4일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4일, 5일, 6일, 7일이란 얘기예요. 휴가 권장이라고 고치면 돼요. 휴가 권장이라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휴가 권장. 근데 4일보다도 더 작대. 지금처럼 하루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뒤에다가 공백 쌍따옴표를 연달아 2번 하시면 돼요. 쌍따옴표를 연달아 2번 하시면 공백이 되겠고요. 그리고 if문의 개수만큼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2번 닫아주시면 되겠죠. if가 2개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듯 보여도 이제 이해하고 이제 천천히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은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래서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나온 것도 정답이에요. 안 나와야지 정답이야. 그래서 여기도 위에다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로 끌어. 이렇게 공백도 정답이잖아요. 공백도 있잖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처음에 문제를 받으면 당황스럽죠. 왜? 처음이니까. 처음이면 누구나 당황스럽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잘하셨고요. 잘하셨고. 쭈쭈쭈쭈 잘하셨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 이제 if문을 하다 보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계속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2번 한번 표 2에서 1차 점수, 2차 점수, 3차 점수 중 밑줄 하나라도 80점 이상 하나라도 하나라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그러면은 오화예요. 오화. 이거나랑 같은 뜻이에요. 오화. 하나라도 그러면은 오화가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그러면은 오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는, if 해가지고 오하고 and. 자, if하고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and하고 오하가 굉장히 친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아까처럼 하나만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조건이 3개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차 점수, 2차 점수, 3차 점수. 조건 3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해외 근무가 아니라 합격이고요.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3가지가 있어. 1차 점수가 80점 이상 이렇게. 그래서 해볼게요. 오화 탭. 제가 일부러 여기 공백을 하나 띄었어요. 가독성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오화 다음에 로지컬 1이 있죠. 이거 논리적인 조건이야. 조건 1이고 조건 2고요. 조건 3이고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79점. 얘가 이상이다 80.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자, 1차 점수가 80점 이상이니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콤마 찍으면은 로지컬 2가 진해져요. 로지컬 2. 두 번째 조건이란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클릭을 하면 걔가 이상이냐 80 또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2차 점수도 80점 이상이니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로지컬 3 콤마 찍고, 자, 그 다음에 3차 점수가 80점 이상이니 이게 이제 세 개의 조건을 나란히 쓴 거예요. 세 개의 조건을 나란히 쓰고 중간에 쉼표로 구분기호를 한 거예요. 이거를 묶어 앞뒤로 이렇게 괄호로 묶어요. 묶으면은 이게 오화 함수로 이렇게 묶어준 거거든요. 오화 함수 자체가 여러 개의 조건 중에 동시에 만족하면 참이 아니라 하나라도 만족하면 value if true를 실행하는 거예요. 오화는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value if true예요. 자, 이 세 개의 조건을 오화로 묶어줘. 묶고 콤마 찍으면은 value if true가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참일 경우는 합격으로 출력을 하고, 콤마 거짓일 경우는 불합격으로 출력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일 때 합격이고요. 거짓일 때 불합격인데, 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조건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합격이래요. 이럴 경우에 오화 쓰고,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격이야. 타이트하게. 그러면은 AND 쓰는 거야. 오화 대신에 AND 쓰면은 여러 개가 동시에 참일 경우에만 합격을 하고요.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오화예요. 오화. 하나라도 만족하면 합격이래. 그러면 오화를 쓰면 돼요. 맨 앞에다가 오화 쓰고 가로 안에 조건을 연달아 쓰는데 중간에 쉼표로 구분 짓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 번 반복하세요. 요거 여러 번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문제를 잘 분석을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문제 읽어볼게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표 3에서 근무, 나, 출근이 이게 뭐예요? 근무, 나라고 하는 거는 이거나를 줄여서 말한 거예요. 이거나. 그렇지. 근무, 이거나, 출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자 위에다가 OR 함수를 쓰세요. OR. 나자 위에다가 OR 함수를 쓰고, 그래서 근무이거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라는 거는 근무가 80점 이상 또는 출근이 80점 이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고, 80점 이상이면서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다가 AND라고 쓰세요. 이면서나 이고 그러면은 AND예요. AND. 이거나 그러면은 오화가 되는 거고, 이면서면 AND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근무 80점 이상 또는 출근 80점 이상 두 개의 관계는 오화 관계고요. 그 오화 관계 결과하고 외국어 90점 이상 결과하고는 AND 관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국어는 90점 이상이 나와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은 해외 근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는 하신 다음에 if 만약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안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쪽부터. 자, 보세요. 근무 이거나 출근이 80점 이상이잖아요. 이거나니까 뭐라고요? OR을 쓰고 근무 점수 클릭하고 이상이다 80. 자, 두 번째 조건을 쓸 때는 쉼표로 구분해야 돼요. 쉼표 구분해주고 출근 점수 85점이 이상이다 80.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근무 80점 이상 또는 출근 80점 이상.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쉼표로 구분하고 오화로 앞뒤로 묶어줘야 돼. 오화로 앞뒤로 묶어줘야 돼. 이게 거기서 말한 뭐뭐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나.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 일단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외국어가 90점 이상. 자, 외국어가 90점 이상. 그럼 여기다 보세요. 끝에다가 콤마하고 외국어 이상이다 90점? 90점 이렇게 조건을 하나 더 쓸게요. 자, 콤마 찍고 외국어 점수 클릭을 아래쪽으로 클릭을 하시고 이상이다 9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단 엔드는 안 들어가요. 기다려 봐요. 좀 하나하나 어린아이 죽부터 먹고 죽이래. 분유부터 먹고 모유 먹고 분유 먹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다 해야지. 차근차근 해야죠. 자, 요렇게가 조건이 1이고요. 얘가 조건이 2야. 이렇게. 근데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이면서 관계야. 이면서. 그쵸? 거기 그랬잖아. 하면서, 이면서. 80점 이상 이면서잖아요. 그쵸? 그 얘랑 이면서니까 이 두 개의 관계는 이면서니까 엔드 관계.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두 개가 엔드 관계니까 이 엔드를 맨 앞쪽, 그러니까 오와 앞쪽에다가 엔드라고 쓰고 가로 열고 90점 뒤에다가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오화 자체가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해. 오화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외국어 점수 90점 이상이 두 번째 조건인데 두 개의 관계가 이면서니까 여기 앞에다가 엔드를 써야 돼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 어려워. 이게 우리나라 말이 원래 어렵잖아요. 엔드 가로 열고 끝에다가 가로를 닫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 엔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조건이 결과는 두 개야. 참일 경우가 있고요. 거짓일 경우가 있어. 조건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논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참이면 해외 근무, 거짓이면 국내 근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콤마 해외 근무, 콤마 국내 근무. 자, 이렇게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여기 이제 쉼표로 묶어 주시고 쉼표로 해 주시고. 이제 3번 어려운 거예요. 3번 어려워. 엔드가 앞에 들어간다는 게 생각을 못했어.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풀어보는 문제라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이해한 거를 그대로 조건으로 표현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다 표현한 다음에 결과를 봐도 어색하고. 자, 한번 볼게요.
는 하시고요. 는 하시고. 자, if 만약 if 만약 일단 넓게 볼까요? 넓게. 조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참은 효자 상품이래. 효자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공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자, 이 조건이 뭔지 몰라도 참일 때 효자 상품이고 거짓일 때 공백이에요. 그럼 이제 이 조건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판매량이 150 이상 이고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이고니까 and. 두 번째 조건은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 중앙값 이상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고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and 이고니까 and 하고서 조건 1, 조건 2. 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걸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쵸? 큰 걸로 보면은 일단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놓으면 눈에 띄죠? 빨간색. 그쵸? 근데 이러면은 틀릴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또 대입시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판매량이 150 이상. 그것도 첫 번째 판매량을 누르고 이상이다 150.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 2가 문제네. 그쵸? 조건 2가 총 판매액이 순서대로 하면 돼. 순서대로 하면 돼요. 총 판매액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총 판매액을 클릭해. 옆에 있는 애 148만 8천원.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동그라미. 중앙값 이상을 먼저 쓰잖아요. 우리는 이상이다 중앙값. 뭔지 몰라도 쓰면 되지. 이렇게 중앙값이라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 끝난 거잖아. 이러면 그래서 이제 중앙값만 해주면 되겠네. 중앙값을 구하는 함수가 메디안이야. 메디안 가로 열고 드래그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메디안 M2 하면 메디안 나와요. 탭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총 판매액을 다 드래그를 한 다음에 F4를 눌러야 돼. 얘는 왜냐하면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이게 이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앙값 대신에 메디안하고 드래그하고 F4 하면 돼요. 중앙값 이상이니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and 동시에 만족하면 효자야. 효자 상품.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냥 공백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빨간색 색깔 가루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자 보세요. 자, and 여기다 클릭하니까 로지컬 1, 여기다 클릭하면 로지컬 2, 여기다 클릭하면 로지컬 3이 돼. 얘가 value if true가 돼야 되는데 로지컬 3이 돼. 왜냐면 조건이 아직 닫아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nd가 여기서 끝내야지. and가 여기서 끝내야지. 여기서 빨간색 가로 여기서 끝내야지. and가.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끝날 때 and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를 닫아줘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배운 거는 한 60% 정도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또 논리함수 계속 나오니까 내일도 또 해. 내일도 또 해. 내일이 어려운 거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난이도 왜 틀렸다고 나왔어? 뭐가요?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이거 알았다. 점이 심한데 이건데. 그거는 물을 진짜 엄청 크게 야, 진짜 나 진짜. 알바 모를까
네, 그래서 12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점수가 있는데요. 이 한 사람에 대한 점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 사람 거를 비교해 가지고 얘가 순위가 몇 등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결과에다가 순위를 구하는 함수를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순위 구하는 함수. 자, 는 해가지고요. 순위 구할 때 rank.eq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RA라고 하면 아래쪽 방향키 키보드로 몇 번 내리면은 자, 이렇게 rank EQ라고 나와요. 그래서 R2만 입력하고 아래 방향키 몇 번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함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탭을 눌러야 rank.eq가 자동 완성이 돼요. 탭을 눌러야 돼요. 자, 그래서 탭을 눌렀더니 대문자로 바뀌면서 이렇게 가로가 열려요. 가로가 열리면은 여기 나오는 아래쪽에 넘버라고 나온 거는요. 첫 번째 점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REF라고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점수부터 마지막 점수까지 범위 지정을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넘버는 요 78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8을 클릭. 자, 왜냐하면 78점이 전체 중에 몇 등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콤마 한영키 위에 있는 거 콤마 한번 찍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해야 되는데 지금 저처럼 드래그가 하기 곤란하다 싶으면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반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점수의 범위를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이 랭크 함수는요, 전체 범위는 이따가 채우기 엔드를 해도 얘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위치가 전체 범위는. 그래서 전체 범위를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 F4를 눌러 주셔야 돼요. F4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는 고정시켜주는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가로를 닫아 주시면은 이러면은 점수가 큰 게 1등이에요. 제일 큰 게 1등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 한번 쳐보면 10등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78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10등이야. 10번째로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10등. 근데 여기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은 대상, 2등이면은 금상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여기 앞에 추주 함수가 있어요. 랭크 앞에다가 CHO까지만 쓰면 나와. CHO까지만 쓰면 추주 인수 목록 중 하나를 고릅니다. 라는 추주 함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CHO 한 다음에 탭을 눌러주세요. 탭을 눌러주세요. CHO 한 다음에 탭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앞에 추주가 나오면서 가로가 열리고 순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끝에다가 콤마 대상 콤마 금상 콤마 은상 콤마 동상 일단 여기까지 자, 쌍따옴표 잘 해주시고요. 중간중간 쉼표로 구분시켜 주시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순위가 여기서 약간 순위 랭크 순위가 1등이면 2등이면 3등이면 4등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성된 거는 아닌데 요렇게까지 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엔터 한번 쳐보면은 이렇게 밸류 에러가 나와요. 그쵸? 신경 쓰지 말고 밸류 에러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채우기 핸들을 해보세요. 자, 채우기 핸들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와요. 1, 2, 3등, 4등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그러면 나머지 5등부터 10등까지는 안 해줬잖아요. 아무것도. 그쵸? 그래서 1, 2, 3, 4등까지만 정해주고 5등부터 10등까지 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야. 정해주지가 않았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에러가 뜨면은 보기 싫으니까 공백으로 해줘 이러면 어때요? 에러가 뜨면은 보기 싫으니까 공백으로 해줘 이렇게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칸에다가 따닥 첫 번째 칸에다가 따닥 가지고 이제 추주 앞쪽에다가 if 에러 2만 쓰면 돼요 if 에러 if 2까지만 하고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가로가 열려요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if 에러가 생기면 이런 뜻이에요. 에러가 생기면 이런 뜻이에요. 뭐가 에러가 생기면 가로 안에 있는 추주가 에러가 생기면 끝에다가 콤마 한번 찍고 에러가 생기면 공백으로 출력해 라는 의미로 콤마하고 쌍따옴표 연달아 두 번 하면 무슨 의미예요 이게? 공백이란 뜻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에러를 공백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야. 에러를 공백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거죠. 1, 2, 3, 4 에러가 안 생기면 태상, 금상, 음상, 동상을 출력을 하고 아까처럼 나머지는 다 에러 생기잖아요.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에러 생기면은 공백으로 출력해 이런 뜻이에요. 공백으로 출력하면 되잖아. 에러 출력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if 에러 해가지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실행을 하는데 실행이 되면 그냥 실행하면 되는데 실행이 안 되고 에러가 발생을 하면 공백을 출력해 이런 뜻이에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데 혹시라도 에러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출력을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안 하는 건 1등, 2등, 3등, 4등만 에러 발생 안 해요. 5등부터는 에러 발생하기 때문에 다 공백으로 출력하게끔 만들어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수식이 돼요. 그래서 랭크 순위가 1, 2, 3, 4등까지만 나오는데 그래서 5등부터는 에러 생기니까 에러 생기면 if 에러가 생기면 공백으로 출력해 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해주고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로 쫙 끌어줘 보세요. 쫙 끌어줘 보면은 에러가 안 생기고 네,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공백으로 나오고 자, 요거를 한번 5번씩 해보세요. 5번씩 선생님, 네, 만약에 if 에러를 쓰라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없으면 추주에서 그냥 그치. 다음에 맞아요. 끝까지 쌍따옴표 이거 공백을 몇 번 해줘야 돼요? 공백을 몇 번 해줘? 왜 그때 공백 그러니까 하나만 해줘? 이거 하나만 해요? 공백 이거? 만약에 if 에러가 없으면 하면 되죠. 그러니까 동상 다음에 네, 저 빨간 저거 안 지우고 들어가고 지우고 네, 공백 2개 넣으면 되는 그거 2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공백을 2개? 6개?
정답. 여섯 개. 넣어야 돼요? 6개 넣어야지. 지금 6개 안 넣으니까 에러, 6개가 에러 생긴 거 아니에요. 6개, 봐봐. 1등, 2등, 3등, 4등만 나오고 5등은 무시하는 거야? 5등, 2개 하면 6등까지만 나와? 7등은 무시해?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이거라니까요. 나머지 공백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에러가 생기면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 나머지를. 말로 쓸 거야? 나머지 이렇게? 수준은 나머지라는 게 없어. 하나 다 지정해줘야 돼. 1, 2, 3, 4, 5, 6, 7, 8, 9, 10. 그 우리가 10등까지. 전에 왜 이품은, 그건 이품은. 이프는 그건 이품은이죠. 그거는 여기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크거나 같다, 오, 막 이런 게. 근데 얘는 그거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넘버니까. 인덱스 넘버.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이 개수만큼 해줘야 돼. 전체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6명을 쌍따옴표 계속 이어서 해줘야 돼. 만약에 if 에러가 없고 표시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더 합리적인 거지. if 에러를 써야지 그런 고생을 안 하지. 만약에 이 미술대회 경시대회가 5,000명이 입상했어. 그러면 5,000번을 해줘야 돼? 쌍따옴표를? 죽어나, 그러면. 예. 그러니까 if 에러를 하면 훨씬 낫다는 얘기죠. 이름이 노숙자야. 노숙자 하나로 육해공 방귀남. 자, 부주의가 대상이에요. 부주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좋은 질문 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질문이지. 왜 하나만 안 하고 6개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 자체가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 이게. 아주 좋아요, 지금. 이해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이해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긴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생긴 아니 거죠. 그래서 이프 최종 떨어서 공백 저번에는 한 번만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프로그램이요.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복잡하면 더 뛰어난 함수가 나오겠지. 더 뛰어난 함수.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순위 구하는 함수도 알아야 되고 추주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추세가요. if 에러가 잘 나와. 2급, 1급에서. if 에러가 엄청 많이 쓰여. 이거 새로 나온 함수예요. if 에러.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보여야지 에러가 보이면 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에러가 발생하면 수식을 써 또 이렇게 계산해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아름다운 문제를 풀어봤고요. 예, 해보세요.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자,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2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에 첫 번째, 밑줄, 왼쪽에 첫 번째 한 글자만 필요하면 왼쪽이니까 무슨 함수 써야 되겠죠?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영역을 참조하여, 참조 동그라미. 참조한다는 거는 V룩업, H룩업 둘 중에 하나를 쓴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가로로 길게 되어 있으니까 H룩업이에요? V룩업이에요? H룩업이야. 홀리젠탈. V룩업은 이렇게 길게 돼 있고 H룩업은 가로로 길게 돼 있고 이제 H룩업을 써야 되고 그러면은 if 에러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여러 개의 함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동시에 쓰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얘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H룩업을 쓰라 그랬지,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는 하시고요. HL, 이렇게 하세요. HL 하시고, 탭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래에 있는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룩업 밸류. 이거 찾는 값이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지원 학과를 구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지원 학과를 구하려면은 학과 코드를 알아야 되네. 그러면 룩업 밸류는 학과 코드가 되겠구나. 그 학과 코드를 현재의 왼쪽에서 찾아야 돼요. 항상 찾는 값은 왼쪽에 있다. 그래서 학과 코드는요 원서 번호의 왼쪽에 하나래. 그래서 학과 코드 이 SNM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왼쪽에 없고 원소 번호에서 찾아야 되니까 원소 번호의 왼쪽에 첫 번째 게 합각 코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프트, LEFT, 레프트 탭 누르고 옆에 거 클릭하고 콤마 1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자, 왼쪽에 원소 번호, 원소 번호의 왼쪽에 한 글자가 합각 코드예요. 원소 번호 왼쪽에 한 글자가 합각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함수로 여기 있는 왼쪽에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 갖고 와야 돼? 얘를 왜 찾아야 돼요? 얘가 합각 코드니까. 얘가 합각 코드니까. 그래서 찾는 값을 먼저 써주고 룩업 밸류, 그 다음에 콤마 찍으면은 테이블 어레이가 나와요.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되는 표를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참조되는 표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니고 S부터 두 줄 이렇게 드래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이블 어레이예요. 참조되는 표. 이렇게 드래그하고 자, 얘는 고정돼야 되거든요. F4 고정돼야 돼요. 이 얘네들은 고정돼야 돼. F4 콤마 자, 로우 인덱스 넘버가 그래서 지원학과가 몇 번째 행에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째 행에 있니. 그래서 여기에서 학과가 두 번째 행에 있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2하고 콤마 찍고요. 얘는 자, M이면 M, S면 S 정확히 일치하는 애들 찾아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 따닥 네, 더블 클릭을 하고 괄호로 닫아주면은 완성된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이게 하나는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는 나오는데 완벽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가 A가 있잖아요. A 있죠? 근데 여기는 A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A가 없잖아. 그쵸? 여긴 A가 있고 A를 찾아라. 여기에서 없잖아요. 에러 빵빵 나오겠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딱 당기면 이제 마지막 게 에러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지막 게 에러 생기죠. 자, 마지막 게 에러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얘 때문에 if 에러를 쓰는 거야. 얘 때문에 if 에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 에러 다음에 에러가 생기면은 코드 오류로 출력하래요. 코드 오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 간단하게 연습으로 쓰자면 는 if 에러 한 다음에 자, 어떤 이제 수식이나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나와서 에러가 생기면 코드 오류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if 에러는 여기 있는 수식을 계산을 하되 결과가 나오면 그냥 출력하면 돼요, 결과를. 근데 결과가 안 나오고 혹시라도 에러가 생기면 에러를 출력하지 말고 코드 오류라고 출력을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코드 오류는 에러가 발생하면 출력할 내용이에요. 얘가 에러가 발생하면 출력할 내용. 에러가 발생 안 하면 수식의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멀티미디어에다가 따닥 하시고요. H루거 앞에다가 if 에러 H루거 앞에다가 if 에러 IFE까지만 쳐요. IFE 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가로가 열리고요. 이렇게 자, if 에러 가로 열리고 맨 끝에다가 콤마 코드 오류 자 이렇게
자, 그래서 H 룩업의 결과가 여기까지 멀티미디어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하나가 코드가 A라서 여기 A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에러가 생기면 그냥 놔두지 말고 코드 오류라고 출력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if 에러는 주로 맨 앞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로 다시 쭉 끌면은 이 마지막 게 이렇게 나와야 돼. 코드 오류라고 마지막 게 이렇게 코드 오류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는데 결국은 1, 2번이 비슷해요. 문제가 비슷해요. 응용해서 나온 거지.